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예방접종 계획을 내놓으면서 각 지자체도 접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지 이세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28일 정부 발표부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누가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받게 됩니까? 네, 정부는 2월부터 차례대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접종을 받게 됩니다. 네. 초기 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뤄지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발표 내용으로 들어보시죠.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세계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로 확대 시행하면서 개별 코로나19 전담 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의료기관 자체 예방접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브리핑을 보고 왔는데요. 이후에 접종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접종 순서는 중증 환자 발생 위험도와 의료체계 유지, 그리고 코로나19 전파 노출 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나눴습니다. 상반기인 1분기와 2분기는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의료진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원 환자, 고위험시설 의료진을 우선으로 접종을 하고요. 3월부터는 종합병원 의료진이나 119 구급대, 검역관이나 역학조사관도 대상이 됩니다. 2분기부터는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와 일반 의료기관,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됩니다. 하반기부터는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한 대규모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9월까지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네, 백신이 굉장히 여러 종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통이나 관리, 접종 장소도 다 달라질 텐데 네. 어떤 백신이 먼저 공급이 되는지 또 어디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제조사별로 보관이나 유통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접종 장소도 각각 다릅니다. 접종 장소는 백신 보관 특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마련한 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으로 나뉩니다. 각 지자체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접종센터를 마련을 하고 또 위탁 의료기관을 지정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후보시설을 선정한 단계입니다. 이 외에 요양시설처럼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가 많은 곳은 방문 접종도 이뤄집니다. 그러나 아직 어떤 백신을 먼저 접종하게 될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백신별로 도입 시기나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접종 대상자도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지역 지자체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 지침에 따라서 수도권 각 지자체도 예방접종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행정구별로 접종센터를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42곳 이상이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가 있고 또 대규모 초저온 냉동고를 설치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시민회관이 후보시설입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지자체별 지원 조직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추진단과 지원단 2개 조직을 구성을 해서 각 군구 추진단과 협력을 하고요. 경기도는 예방접종 추진단과 별개로 지역 협의체를 꾸려서 민관 협력에 나섭니다. 일선 지자체는 일찌감치 추진단 구성을 마쳤습니다. 김포는 추진단 구성을 끝냈고 부천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각 추진단은 앞으로 접종 시행 운영 그리고 접종 후의 대응까지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네, 지역별로 구체적인 소식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주시죠.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될 텐데요. 백신 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접종 수칙에 따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에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과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접종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해외에서 접종 부위 통증과 피로감, 두통 등의 증상이 보고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백신 도입 시 언제 접종받기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는 부작용 등 백신 효능을 지켜보고 받을 것이라고 답했고 접종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답변도 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접종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걱정돼서라는 답변이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첫 접종을 앞두고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상황. 정부는 아직까지 백신 접종과 부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종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 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도에 따라 국가가 치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 일시 보상금 등 국가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역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수적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동요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이상 반응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 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다음 달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차 때와는 달리 외국인도 받게 되고 취약계층을 위해 방문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같이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받게 되는데요. 지급 방법과 시기를 김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2차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1월 19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입니다. 외국인과 재외 동포도 포함됩니다. 지급 방식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등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경기 지역 화폐 카드를 포함해 국민과 신한, 우리와 현대 등 12개 신용카드이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한 개 카드를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를 선택해서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현장 신청에 따른 혼잡을 줄이고 도민의 편의를 개선했습니다. 특정 날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요일별 오부제가 시행됩니다. 자신이 태어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을 나눠 접수를 받게 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오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문 접수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장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방역과 환기, 안내 보조 요원 배치를 통한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적인 현장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접수 역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에 따라 접수 기간이 나눠졌습니다. 3월 첫째 주는 1959년 이전 출생자, 둘째 주는 1960년부터 69년생, 셋째 주는 1970년부터 79년, 넷째 주는 1980년 이후 출생 도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3월 1일부터 27일까지 4주간은 방문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71년생이 3월에 신청할 경우 출생 연도는 셋째 주, 끝자리는 월요일이어서
3월 15일에 행복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147만 명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에 5만 5천 명에 그친 찾아가는 대상자를 저소득 경로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약 147만 명까지 대폭 확대해서 현장에 오지 않으셔도 자택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현장 신청 수요를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 때 제외됐던 외국인은 4월 한 달간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경우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성인일 경우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하면 방문 접수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오는 6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로 모두 환수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얼마 전 이루어졌던 택배 노사의 극적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택배 노조는 결국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기사들은 왜 결국 파업을 결정한 걸까? 그간의 사정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초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배송이 급증했죠. 작년 한 해 동안 배송된 택배 상자는 33억 개, 1년 새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택배 양은 늘었는데 택배 기사의 수는 늘지 않다 보니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택배 기사들이 쓰러져 숨지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 택배 기사의 과로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그렇다면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길래 그럴까요? 한 택배 기사가 남긴 문자 메시지입니다. 배송 완료하고 갑니다. 이 문자가 찍힌 시간에 주목해 주시죠. 새벽 6시 1분입니다. 이 택배 기사는 배송 도중 쓰러져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택배 기사가 회사 동료에게 남긴 문자 메시지입니다. 한숨도 못 자고 일에 치인다며 남긴 가슴 아픈 말. 저 너무 힘들어요. 이 숨막히는 고통의 언어를 남긴 채 결국 나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택배 기사들의 노동 실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연휴 등 성수기에 하루 14시간 넘게 일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0%를 넘습니다. 택배 비성수기에도 하루 12시간과 14시간을 넘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데요. 또 주 6일 이상 일하면서도 하루 휴식 시간은 점심시간 포함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과중한 업무 부담의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 일명 까대기라고 불리는 택배 분류 작업입니다. 길게는 5시간 넘게 이어지는 이 노동이 택배 기사들의 본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배송 업무는 건당 수수료를 받지만 분류 작업은 공짜 노동이라는 거죠. 오전 내내 분류 작업을 하고 오후에 배송을 하게 되니 심야 노동에 시달리고 결국 과로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협상 끝에 사측은 이 택배 분류 작업의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분류 작업을 위한 별도의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라고 합의한 겁니다. 택배가 도입된 지 28년 동안 공짜 노동으로 일해왔던 분류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들이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난 날,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표 6일 만에 이 합의문은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사측은 합의를 깼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하고 분류 인력을 예정대로 투입하겠다고 반박했는데요. 노조는 택배 현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업 철회 조건으로 노사협정서 체결을 내걸었는데요. 이렇게 지난해 과로사한 택배기사 16명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합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택배기사의 과로사, 이런 뉴스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